광주 세계수영대회 조직위원회가 대회 홍보 이벤트를 하면서 일제 전범기업 제품을 경품으로 내걸어 비난을 사고 있습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민주평화교류원 공사 지연에 따른 110억 원 규모의 구상권을 5월 단체에 행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천년 고도인 나주 읍성의 사대문이 25년간의 복원공사 끝에 옛 모습을 되찾았습니다. 성탄 전야를 맞아 오색 조명이 도시를 밝히고 거리에는 온정이 넘칩니다. 눈 소식이 없어서 아쉽지만 큰 추위도 없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내년 세계 수영대회를 홍보하기 위해서 조직위원회가 진행 중인 홍보 이벤트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 모임이 규탄 기자회견까지 열었는데 무슨 사연이 있는 걸까요? 송정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 조직위가 개막 D-200일을 기념하기 위해 SNS에 올린 퀴즈 이벤트입니다. 정답을 맞춘 사람에게는 경품을 지급하는 이벤트인데 2등 경품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일제 전범 기업인 미쓰비시 계열사 제품 니콘 카메라가 경품으로 지급되기 때문입니다.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 모임은 수영대회 조직위를 강력 규탄했습니다. 사죄 없이 용서 없다. 미쓰비시 규탄한다. 광주에서는 일제 강점기 말 미쓰비시 항공제작소에서 강제노동을 당한 할머니 11명이 미쓰비시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데 조직위가 이런 특수성을 무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미쓰비시 측이 근로정신대 2차 소송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한 상황이라 수영대회 조직위에 대한 시민단체들의 비판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지난 추석에도 조직위가 니콘 카메라를 경품으로 내건 이벤트를 진행했다며 일제 전범 기업이 광주에서 발을 칠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인권 평화도시 광주가 사죄도 반성의 태도도 없는 일제 전범 기업 선전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전달하고자. 수영대회 조직위는 시민단체의 반응에 곤혹스러워하고 있습니다. 니콘이 일제 전범 기업이었다는 사실을 사전에 알지 못했다면서 국제수영연맹이 니콘을 공식 파트너사로 선정했기 때문에 경품을 결정하는 것은 자신들의 고난밖의 일이라 어쩔 수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시민모임 측은 미쓰비시 등 전범 기업의 죄가를 널리 알리고 국제수영연맹에도 미쓰비시의 반역사적인 행태를 알릴 예정입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민주평화교류원 공사 지연에 따른 110억 원 규모의 구상권을 5월 단체 등에 청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는 오늘 열린 국무회의에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의결한 데 따른 결정입니다. 문화전당은 지난 2015년 대림산업 등이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해서 110억 원을 배상한 이후 원형 보존 문제로 5월 단체 등이 정거농성을 하면서 공사가 지연됐다며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해왔습니다. 문화전당의 이 같은 결정에 대해서 환영의 목소리가 잇따랐습니다. 민주당 광주시당은 정부의 구상권 철회 결정이 5월 가족과 광주 시민의 의지에 대한 응답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민주평화당 광주시당도 5월 단체의 구상권을 청구한다는 발상 자체가 어불성설이었고 정부의 결정은 당연한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의 사대문에 있는 것처럼 천년 고도인 나주에도 사대문이 있었는데요. 25년간의 복원공사 끝에 나주의 사대문이 옛 모습을 되찾았습니다. 보도에 이계상 기자입니다. 나주 읍성을 드나드는 북쪽 관문인 북망문이 옛 모습 그대로 복원됐습니다. 위엄을 갖춘 성문 문루와 성문을 보호하는 옹성이 착공 4년여 만에 시민들에게 개방됐습니다. 천년 전라도의 중심이자 2000년 역사를 간직한 나주 시가지를 둘러싸고 사대문이 고증 작업을 거쳐 일제 강점기 철거 이전의 모습을 되찾았습니다. 대체적으로 보존이 잘 되어 있는 것 같고요. 예, 그리고 도심 한가운데 있다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지난 1993년에 시작된 나주 읍성 사대문 복원 사업은 무려 25년 만에 최종 마무리됐습니다. 나주 읍성에는 국가지정 문화재인 성벽과 금성관, 목사내야 등이 도심 곳곳에 자리 잡고 있어서 전국에서 찾아오는 관광객들의 역사 문화 체험 명소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나주 관아 복원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아마 그런 계획들이 점진적으로 추진이 된다면 많은 관광객들이 유입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나주시는 전라도 천년을 맞아 전통 한옥 숙박체험과 나주 향교 구분 소나무 학교 등 전통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한층 더 활성화시키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성탄 전야를 맞아 도시는 환한 불빛으로 물들었고 거리에는 모처럼 온정이 넘칩니다. 기다리는 눈 소식이 없어서 아쉽지만 큰 추위도 없겠습니다. 이다솔 기상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아기 예수 탄생을 몇 시간 앞두고 곳곳에 설렘이 가득합니다. 5.18 민주광장에 설치된 거대한 트리는 광주 도심에 불을 밝혔고 광주 남구 양림동 일원에는 크고 작은 트리와 산타를 기다리는 듯한 루돌프와 썰매 등 형형색색의 조명 장식들이 이루는 빛의 향연이 성탄 전야를 화려하게 장식했습니다. 여기에 크리스마스 캐럴 버스킹도 더해지면서 성탄 분위기는 한껏 무르익습니다. 감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총장로 거리에는 신나는 캐럴과 함께 구세군 종소리도 울려 퍼지고 어려운 이웃을 생각하는 따뜻한 손길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가족과 연인 또 친구끼리 거리로 나온 밤나들이 객들은 즐거운 분위기에 흠뻑 젖어 사진을 찍으며 성탄 전야의 따뜻함과 추억을 함께 나눕니다. 중학교 친구들이랑 수능 끝나고 크리스마스 축제에 와서 빛축제 이런 거 보면서 기분이 굉장히 좋아요. 크리스마스라서 남들과 만나는 것도 좋고 날도 춥지만은 이렇게 기부를 함으로써 마음은 더 따뜻해지는 것 같아서 좋은 경험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성탄절인 내일 광주의 최저 기온은 영하 4도로 평년보다 2도가량 낮겠지만 낮 최고 기온은 8도까지 올라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영광, 장성 등 전남 북서 지역에는 내일 오후부터 밤사이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모레부터는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기온이 다시 떨어지겠고 주 후반에는 낮 최고 기온이 0도 안팎에 머무는 한파가 찾아오겠습니다. 이제 성탄절이 몇 시간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시간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하시면서 따뜻한 성탄절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MBC 뉴스 이다솔입니다. 명량대첩 전승지인 울돌목에 해상 케이블카를 설치하는 사업이 장기간 표류하고 있습니다. 정차장 부지 문제가 꼬이면서 내년 착공도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문현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높이만 150m,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케이블카 주탑입니다. 목포 유달산과 고하돌에 있는 해상 케이블카는 내년 4월에 개통될 예정입니다. 이보다 먼저 착수했던 울돌목 해상 케이블카는 아직 착공도 못했습니다. 진도타워와 우수형 관광지 사이에 해상 케이블카를 설치해 8인승 곤돌라 26대를 운영할 계획이었습니다. 정유재란 당시에 외선을 물리친 명량 대첩지로 또 국내에서 가장 물살이 센 해협 위를 가로지르는 아찔함으로 주목을 끌었던 곳. 그러나 사업 착수 4년이 지나도록 해남 쪽 정차장을 확보하지 못해 착공 시기조차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조금 미진한 부분은 지금 해남에서 하부 정차장의 문제로 사업주와 현재 협의 중인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정차장 부지를 우수형 관광지 내 저작거리로 정했으나 적정성 문제가 또다시 불거졌습니다. 허곡 성지 한가운데 거대한 콘크리트 구조물이 생뚱맞을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울돌목과 진도대교, 우수형 관광지의 경관을 크게 훼손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명량해전사 기념 전시관 바로 앞에 위치하게 되어 있어 명량해전의 역사성을 희석시키게 됩니다. 울돌목을 사이에 둔 진도와 해남군이 민간 자본과 공도로 추진했던 울돌목 해상 케이블카 설치 사업. 정차장을 둘러싼 실타래가 풀리지 않는 한 사업 진행 자체가 어려운 상태입니다. 허국성지 순례화 사업과 진도 대명 리조트 조성과도 맞물려 대박을 예고했던 이 사업이 자기를 찾지 못한 채 헤매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영화 택시 운전사의 실존 인물인 고 김사복 씨의 유해가 5.18 구묘역에 있는 힌츠페터 기념정원에 안장됩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시와 5월단체 등으로 구성된 5.18 구묘역 안장 TF팀은 지난주 김사복 씨의 유해를 구묘역에 안장하는 안건을 승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경기도 양주시의 한 성당 묘지에 묻힌 김사복 씨의 유해는 화장된 뒤 구묘역 힌츠페터 기념정원으로 옮겨질 계획입니다. 독일 언론인 고 위르겐 힌츠페터는 5.18 당시 택시 운전사였던 김사복 씨의 도움으로 광주의 참상을 처음으로 전 세계에 알렸습니다. 교육청 감사에 반발한 광주 지역 사립유치원 원장들이 천막농성에 들어간 데 대해 장휘국 교육감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원장들의 요구는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장 교육감은 오늘 간부회의에서 유치원 3법을 통과시키지 않고 있는 국회가 원망스럽다며 사립유치원이 투명하고 공공성을 가진 교육기관으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교육부가 선정한 공영형 사립유치원 시범 운영 대상 2곳 가운데 광주 북구 인양유치원이 선정됐습니다. 3학급 규모의 인양유치원은 3년간 인건비와 운영비 등 공립유치원 수준으로 지원을 받고 재정 지원이 확대되는 대신 법인 전환, 개방이사 2명 선임 등을 통해 공공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시교육청은 지난 8월 말 사립유치원들을 대상으로 사업 설명회를 열고 인양유치원 등 2개 유치원으로부터 신청을 받았습니다. 광주의 한 이용원에서 60대 업주를 살해하고 달아난 용의자가 붙잡혔습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살인과 방화 혐의로 28살 서모 씨를 붙잡아 조사 중입니다. 서 씨는 어제 새벽 1시쯤 광주시 북구의 한 이용원에서 업주 65살 A모 여인을 목 졸라 살해하고 침대에 불을 질러 달아난 혐의입니다. 경찰 조사에서 서 씨는 이 업소에서 성매매를 한 뒤 업주에게 환불을 요구했는데 거절당하자 홧김에 이 같은 일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30분쯤 영광군 모량면의 한 도로에서 우체국집 배원 40살 이모 씨가 몰던 오토바이가 전봇대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이 씨가 현장에서 숨졌고 경찰은 주변 CCTV 영상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